네, 지금부터는 모두에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법심판의 한 축이었던 탄핵 선고는 열흘 전 이루어져서 파면됐고 이제 남은 한 축이죠.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정치팀의 이기주 기자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우선 오늘 재판의 절차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 재판이 10시부터 진행이 될 텐데요.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 진행될 것 같고, 네. 먼저 검찰이 자신들이 공소한 사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그걸 인정하는지 하는 물어보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예측되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모두 전면 부인할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되는 재판이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심판 변론했을 때처럼 오늘 직접 발언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관심사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조성현 수방사 대령 그리고 김형기 특전사 중령 이렇게 두 명입니다. 예. 그 두 명은 모두 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당사자들이고요. 헌재에서 그렇게 증언도 했고요. 예, 조성현 단장이 헌재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었죠. 예. 그리고 특히 조성현은 당시 그때 헌재가 직접 증인을 채택했던 유일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당시와 좀 연결되는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기 때문에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늘도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이제 수사권 공방인데요. 이번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 이런 주장을 또 반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검찰은 공수처 사건 그리고 그 경찰의 송치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증거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오후까지 진행될 재판에서 이제 중간에 휴식 시간이 점심 때 있을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자택으로 돌아가는데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법원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그 휴식 시간에 자택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도 취재진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예, 방금 보여드린 화면은 이 시각 중앙지법의 모습이었고요. 이번 재판부의 그 결정들이 지난번 시간이냐 날이냐 이 구속기간 계산도 그렇고 또 이번에 촬영 불허도 그렇고 관례와는 정반대로 가네요. 네, 같은 재판부죠. 형사합의 25부 지귀현 부장판사 재판부인데요. 촬영을 불허는 했는데 불허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앞서 뭐 다 보셨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국정농단 사건의 첫 재판에 나올 때도 공개가 됐었고요. 그랬죠. 2018년 5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횡령 사건으로 재판에 첫 출석할 때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밝힌 바는 국민적 관심,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대법원 규칙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촬영을 허가했었거든요. 그리고 1996년 내란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언론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 아니냐.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촬영을 불허한 게 아니라 판사, 재판부가 본인들의 촬영을 불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법원 인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2심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1심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아마도 볼 수는 없겠네요. 재판부가 본인들의 불허 결정을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딱 지금 현재는 하나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하나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요. 현직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기소될 당시에는 내란죄 혐의로만 기소가 됐었거든요. 과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됐던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확정이 됐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였습니다. 내란죄 그 우두머리는 최고 사형, 또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돼서 상당히 형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낮추거나 무죄를 받는 전략을 들고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서초동 사저에서 중앙지법으로 이동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차량들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 종합청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죄 혐의로만 이제 기소가 된 건데 내란이냐 아니냐, 물론 저희를 비롯한 다수 언론이 내란 사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내란죄로 처벌이 되나요? 내란죄가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행위가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요?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행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판례에서도 이 두 가지 행위를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주장이 국회의원 몇 사람 체포한 것으로는 국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3심까지 갔잖아요.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헌 문란이라는 것은 그 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자신은 또 내란의 주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도 역시 이를 거짓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도 그 흐름은 비슷한데요. 다 헌재 변론 때 보셨겠지만 2시간짜리였다. 경고성이었다. 계엄이었다. 그렇죠. 또 의원을 내가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었다.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내가 지시를 한 거였다. 이런 입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내란죄에서 우두머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가지 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그렇죠. 이런 논란도 있었죠. 내란 혐의 외에도 뭐 아직 기소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재판도 진행될 거잖아요. 그 내용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직 대통령이었던 시점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내란죄로만 일단 기소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됐고 현직 대통령의 특권이었던 불소추 특권, 헌법상의 그 특권이 사라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관련돼서 추가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들이 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과정에서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될 때 내란죄와 함께 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도 군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은 건데요. 만약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현재 기소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이 돼서 기소가 될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처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는 한번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직권남용 혐의로는 재구속 된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외환 혐의인데요. 이 외환도 현직 대통령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보니까 노상원 수첩이 아직 제대로 조명이 되지 않았는데요. 노상원 수첩에 보면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조특위에서 밝혀진 거는 아파치 헬기가 NLL 주변에서 위험 비행을 또 했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 실제로 북한의 그 무인기를 보내면서 대북전단 살포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북의 선제 도발을 유도한 그런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사저, 한남동 사저에 있을 때 자신을 체포하러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왔었잖아요. 근데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또 군 병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체포를 막도록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통해서 했던 혐의가 있어요.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반려가 되고 또 기각이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구속영장에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공범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 외에도 수사 대상인 상황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명태균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관련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여론조사를 받아본 그런 사건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었고요. 지금 보석으로 나왔죠, 명태균 씨. 네, 명태균 씨는 지난주에 석방이 됐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첫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9시 53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약 7, 8분 남았죠. 10시까지는.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되는 첫 형사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이제 출석을 했기 때문에 7, 8분 정도 대기를 하다가 10시에 재판부가 등장을 하면 네.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고 인정신문. 예, 그리고 검찰이 공소 사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하느냐에 대한 인정신문이 오전에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꼽을 수 있는 게 그 최상병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 뭐 800에 7070인가요? 그 전화번호가 나오면서 막 얘기 논란이 됐었잖아요. 수사 외압. 예. 수사 외압 의혹으로 검찰 또 공수처에서 수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수사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